내란 사태와 국정 공백으로 울산을 둘러싼 원전 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면서 계획 전체를 재검토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울산의 교통지도에 대한 연속 기획. 오늘은 순환버스와 다람쥐 버스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노선들의 주요 특징을 소개합니다. 울산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수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국정 운영이 멈추면서 원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래 울산 인근 지역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원전도 짓겠다고 했지만 야권은 원전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용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초안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5월 산업부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 공급이 10.6기가와트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대형 원자력발전소 최대 3기와 소형 원자로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방식으로 충당합니다. 또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역은 전국에서 울산 울주군이 유일하고 수명이 연장되는 원전은 울산 인근의 월성 2호기와 3호기, 4호기입니다. 울산 주변에 가동되는 원전이 크게 늘어나는 사안인 만큼 찬반 여론도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확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데 12.3 내란 사태로 국정 운영이 마비됐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 진상규명에 힘을 쏟게 되면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상임위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뭐 사태가 이렇게 돼서 상임위가 열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현안 질의들하고 이렇게 되자 원전 확대에 반대해왔던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참에 계획 전체를 재검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지질조사에서 울산을 포함한 동남지방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이 14개나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원전 부지 지진 설계 반영 여부가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심지어 기존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새 계획을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원전과 관련된 논의는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울산의 교통지도에 대한 울산 MBC 연속 기획. 오늘은 전면 개편되는 시내버스 노선의 주요 특징을 소개합니다. 순환버스가 도입돼 도시철도를 대신하고 다람쥐 버스가 운행돼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합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로 많은 차량들이 달립니다. 중심 상권들은 동선은 물론 강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형성되어 있지만 울산은 도시철도가 없어 그동안 순환 노선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도시철도 인프라를 대체하기 위해 이번에 도입되는 것이 순환버스입니다. 순환버스 11번은 명촌 차고지에서 출발해 중구청, 교육청, 공업탑 등을 지납니다. 순환버스 21번도 명촌 차고지에서 중구청, 시청,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경유합니다. 순환버스 31번은 윤리 차고지에서 시작해 태화강역, 삼일초등학교, 신복교차로 등을 순환합니다. 태화강 6개 다리를 경유하며 도심 내 주요 상업지구를 연계하는 겁니다. 운행 거리를 줄여 배차 간격도 12분에서 15분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선택지는 많아진 것 같아요. 넓은 도시 면적에 비해 버스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교통 소외 지역은 다람쥐 버스가 투입됩니다. 다람쥐 버스인 시내버스 818번은 중구 성안동에서 태화루 사거리까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지선 버스인 낭구 49번은 낭구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에서 공업타까지 출근 시간대만 운행합니다. 다람쥐 노선은 버스 이용이 많은 출근 시간대에 2시간 동안만 반복 운행합니다. 향후 이용객 수요를 모니터링한 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직행 자석 노선은 기존 9개에서 16개로 늘어납니다. 동구와 북구 울주군 등 외곽 지역에서 도심까지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직행 좌석 7개 노선이 신설됩니다. 이 밖에 서남 호수공원과 공업탑을 이동하는 낭구 15번과 동해남부선 서생역과 간절곶을 오가는 울주 10번 등 생활관광 밀착형 노선도 7개가 생겨납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울산시가 환경부로부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지역에 선정돼 국비 7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숲과 야산 등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으로 남구 삼산 여천 매립장과 돛질산에 숲과 생태습지, 탐방로 등을 조성해 도심 내 녹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연간 9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내년 초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자동차가 주력인 지역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의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감소한 6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올 들어 가장 수출액이 적었던 지난 6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70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문제는 4대 주력 품목 가운데 석유화학을 제외한 세계 품목의 감소 폭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수출이 8.8% 감소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과 석유 제품, 선박 수출이 모두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대미 수출은 5.9% 줄었는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은 20% 넘게 감소해 전체 수출 감소를 주도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일시적인 수출 단가 상승으로 20.9% 증가했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울산의 누적 수출액도 800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수치지만 남은 한 달 동안 100억 불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면 연간 목표 900억 달러 달성이 어렵게 됩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수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경제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내년 초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전 세계 무역 환경이 급속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 정치 불안정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과 환율 급등 등 대내외 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울산 지역 택시 요금이 내년 상반기 중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오늘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재 4,000원인 택시 기본 요금을 4,500원으로 7.5%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거리와 시간당 요금, 심야 할증 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택시 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울산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남구의 A씨로 2021년부터 상속세 등 32억 4,7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울산의 개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132명에 체납액은 664억 원이었고 법인은 66곳에 체납액은 328억 원에 달했습니다. 울산의 국세 최고액 체납 법인은 울주군 온산읍의 부동산 임대업체로 46억 9,3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국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 있는 현수막에 욕설이 담긴 낙서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수막이 내걸린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으며 용의자 추적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김 의원실에서 설치한 것으로 붉은색 글씨로 욕설이 적힌 모습이 어제 낮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울산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오늘 준공식을 갖고 내년 1월 2일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북구 송정동에 지어진 복지관은 연면적 4,383제곱미터 규모로 취미와 여가, 평생교육시설을 갖췄습니다. 또 지역 노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관련 교육과 취업 상담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증개축이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최근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 교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대표 발의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모듈러 교실 운영 가이드라인과 공기질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 조례안 시행으로 건축자재의 유해성과 공기질 문제, 소방안전시설 문제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래문화 특구 안에 있는 유일한 학교인 울산 장생포 초등학교가 배위에서 제80회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장생포 초등학교는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선상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 3명에게 졸업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교생과 가족,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 인력 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울산시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2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일반직 정원의 3.6%를 재조정하고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성을 높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기업 투자 분야 조직 효율화와 해오름 동맹, 대규모 국제 행사 등을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환경 분야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0년부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3곳을 설치하고 민간 기업을 유치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과 증기를 인근 산업체에 공급해 수익 창출과 에너지 효율에도 기여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가계 소비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소비 역외 유출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지역 내 총생산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은 27.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2022년 기준 울산의 소비 유출률은 27.5%로 전국 평균 26.3%를 웃돌며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 대왕함에 이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오늘 해군에 조기 인도했습니다. 충남함은 모두 6척의 3,600톤급 신형 호위함 가운데 첫 번째 다목적 전투함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와 한국형 수직 발사체를 답재해 작전 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4월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과 지난달 정조 대왕함을 해군에 각각 인도한 바 있습니다.